바람이 불 때에 괴롭게 읊조리나, 읊조린다라는 얘기는 노래를 읊조린다, 시를 읊조린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결국 바람이라는 것은 쓸쓸한 분위기를 더욱더, 슬픔의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는 소재가 되는 거 뭐 당연합니다.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도 역시 그렇고요. 자, 그런데 괴로이 읊조리면서 잠을 못 자요. 이런 거 뭐라 그러죠?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것, 뒤집고 엎어지고 뭐 하는 거 있죠? 전전반측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죠. 전전반측하고 있다. 왜 그러느냐? 자, 왜 그러느냐? 왜냐하면 최치원 어떤 인물이었어요? 비운의 인물, 슬픔 인물이었죠. 그것 때문이었습니다. 세상에 알아주는 이 없네. 뭐 그 말이 떠오르네. 지음이라는 거 있죠. 배가가 검은 거를 잘 타는데 그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가 종작이라는 친구만이 있었다. 뭐라는 옛 고사에서 나온 말 지음. 소리를 알아주는 친구. 그런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뭐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읊조리지만 그러나 알아주는 이가 없네. 그래서 서운하네.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만 뭐 당시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국에 와서 생활을 하면서 적응하기 어렵고 또 내 뜻을 마음대로 펼칠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뭐 더 괴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어쨌거나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면서 시를 읊조리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슬퍼요. 그래서 이 전반부 기승까지만은 보면은 뭐예요?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대한 한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죠?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슬퍼요.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. 창밖엔 밤 깊도록 비만 내리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. 이 비라는 녀석도 앞에 있는 그 바람이라는 녀석과 마찬가지로 슬픔, 괴로움, 쓸쓸함 이런 정서를 더욱더 고조시키는,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돼요? 객관적인 상관물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. 그렇죠? 객관적 상관물에 해당하고요. 비만 내리는데 등불 앞에 마음은 말리 밖을 내닫네. 등불 앞에 있는 내 마음. 현재 지금 늦은 밤에 나는 등불 앞에 있어요. 등불 앞에 내 마음은 고스란히 존재하고 있지만 어때요? 말리 밖을 떠돌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말리 밖이라는 건 뭐예요? 어딜까요? 말리 밖. 나는 지금 방 안에서 등불 앞에서 시를 읊조리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저기 가 있어요. 말리 바깥에. 거기가 어딜까요? 그렇죠. 고향일 것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. 물론 다분히 이거는 외적 접근에 의한 해석일 거예요. 우리가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뭐 외국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향이라는 생각을 하죠. 근데 만약에 최치원이라는 그 인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을 때는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내 마음은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. 그죠? 알아주는 이 없는데 나는 시를 읊조리고 비가 내릴 때 쓸쓸한 바람 부는 가을날 밤에 내 마음은 말리 밖을 떠돈다 내닫네보다는 떠돈다라고 해석을 해놓고 방황하고 있다, 안정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최치원이라는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요. 여러분들은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 작품이 있는 그대로 접근하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나 고전 작품은 아무래도 많은 어떤 그 연구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그 작품이 많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까지도 알고 있는,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방황보다는 고향에 대한 그림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. 그렇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앞부분에서는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이 나를 슬프게 하는 거고요. 이 뒷부분에서는 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까 더욱더 고향이 그리워지는,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커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작품이냐 아니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작품이냐, 이걸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, 문제에서.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후반부의 시상이 집약되는 것으로 보아서 왜 기승전결 아닙니까? 결론 부분이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물론 두 가지 다 담겨 있는 작품이고요. 그 다음에 말리박기라는 건 항상 이런 거 뭐예요? 거리, 측정 단위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? 그렇죠? 정서적인 거리감, 정서적 거리. 기억나죠? 정서적 거리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즉, 이 말리라는 건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정서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리감이다. 이렇게 얘기했었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말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천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욱더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것.
실제로는 심리일 수 있지만 말리라고 얘기하면서 함으로써 그곳에 대해서 더 그리움이 더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분, 우리가 정서적 거리감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가을바람에 괴로이 읊조리고 있지만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슬퍼요. 창밖에는 밤 깊도록 비만 주룩주룩 내리고 등불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만리밭 고향을 향해 떠나고 있네요. 그러나 뭐 고향에 가봤자 별일이 없고 풍류객으로 떠돌아야 했었죠. 자, 제목 추야우중 무슨 뜻인지 알겠죠? 가을밤에 비 내리는데 뭐 이런 뜻이겠네요. 현대어로 바꾼다면. 자, 정리해 봅시다. 알아주는 이가 없는 슬픔 속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시적 화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내용, 알아주는 이가 없는 슬픔과 그 다음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,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, 무엇보다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더 크다. 물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알아주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겠지만, 어쨌거나 주로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 화자의 정서의 주된 내용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